드라마제니입니다. 사마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친아버지였어요? 차수열이 최중호에게 물었습니다. 23년 전 차수열 엄마 정희신이 잡혀 들어가고 난 후 외할아버지와 생활을 함께 해왔지만 정신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은 바로 최중호였던 건데요. 더구나 좀 이상한 건 최중호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희신을 감싸고 있다는 점이었죠. 아들인 차수열조차 정희신에게 몇 번이나 고함을 치며 당장 돌아가라고 더 이상 수사에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최중호는 늘 정희신 편을 들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을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희신은 혼자 떨어져 자신만의 공간에서 음악도 듣고 고급 커피까지 마시며 우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갇혀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누군가 힘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차수열이 경찰이 된 것도 최중호의 권유 때문이었죠. 과거의 기억을 보면 친구들과 투닥거리며 맞고 다니던 차수열을 최중호가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최중호는 차수열에게 경찰이 되기를 권유했었네요. 그러다 정말 차수열은 경찰이 되었고 지금 경감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사실 차수열과 최중호가 친부자 관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원래 스토리 프랑스 드라마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프랑스 드라마에는 박민재 아빠 캐릭터인 박은배가 인간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었고 정희신과 짧은 시간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대상이라 결국 차수열의 친아버지는 박은배로 판명이 났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박민재 캐릭터와 차수열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 설정이 되었었네요. 하지만 우리 사마귀 드라마에는 박은배를 아주 나쁘게 그려서 그런 여지를 완전히 배제시켰었네요. 하지만 마지막 회에 와서 최중호와 차수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프랑스 드라마를 각색한 우리 사마귀 작가는 다른 식으로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원작과는 다른 작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왜 최중호와 정희신, 차수열을 엮었을까 하는 부분과 과연 서아라에게 잡혀간 정희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로 보이는 정희신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작에서 정희신은 자신의 아들이 박원배 캐릭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최중호가 만일 차수열의 친아버지라고 해도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나올 건데요. 원작에서 정희신은 아들이 박원배 캐릭터의 아들인 걸 알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너의 반은 착한 사람의 유전자를 가졌으니 다행이구나. 박원배가 인간적이고 신사적인 모범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원작이라 가능한 대사인데요. 만일 차수열의 친아버지가 최중호라면 작가가 원작에 이런 부분을 가져와 연결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차수열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정현과의 사이에 자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의 이상한 유전자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정희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걸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도저히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프랑스 드라마에선 차수열 캐릭터의 고민을 덜어주고 또한 주인공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아버지 유전자는 정상인으로 설정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사마귀 드라마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구태여 정희신과 최중호를 엮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서로는 정희신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어집니다. 최중호 입장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결국 최중호가 정희신의 뒤를 봐주고 차수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케어를 해준 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는데요. 드라마가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최중호는 차수열의 친부일 수가 없을 건데요. 그렇다면 최중호는 왜 그렇게 정희신을 배려하고 차수열에게 아버지 노릇까지 했을까? 처음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앞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만 떠올리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차중호는 태백의 탄광촌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에 위협을 주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풀이 대상으로 아내를 두고는 마음 내키는 대로 무시하고 몰아세웠죠. 당연히 강한 알력 행사가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최중호는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간접적으로 막는 일만 하고 있었네요. 그곳은 태백의 탄광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정서로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극적으로 심한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밖에야 다른 사람들의 개입이 쉽지 않던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중호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아내를 남편 몰래 설득하는 일이었죠. 정말 견디기 힘들면 자신을 찾아오라고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던 상황이다 보니 남의 부부의 일에 뛰어들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자전거로 벨소리만 울리면서 주변을 뱅뱅 돌아다니는 일이 최중호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최중호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정희신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괴롭힐 때도 정희신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죠. 부부간의 일이라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던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정희신은 자신이 나서기로 했죠. 국가기관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나라도 나서야지. 정희신이 최중호에게 자신의 사건들을 모두 털어놓을 때 비아냥거리듯이 한마디 했던 부분 기억나실 텐데요. 아마도 최중호는 자신이 미리 막지 못해서 결국 정희신이 나섰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자신이 나서서 뭔가 미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정희신이 그런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더구나 정희신이 그렇게 잡혀가도 나서 아버지조차 없던 차수열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최중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고 차수열을 아들처럼 마음으로 보살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원래의 스토리 프랑스 드라마에서 아들 캐릭터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유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차수열에 있어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나쁜 사람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원작에서는 아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설정해서 아들이 자신의 후세를 낳는 일에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사마귀 드라마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내용을 추출해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내용에 등장하는 정희신의 아버지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정희신은 모든 사건에 대한 걸 털어놓은 후 국가기관에 의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죠. 거기서 정희신은 어릴 적 충격적인 장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었네요. 엄마가 화재로 돌아가시는 걸 바로 앞에서 보았다는 내용인데요. 사건과 연결된 어떤 생각 속에 정희신이 엄마의 사건을 떠올렸다는 것은 그 사건이 분명 정희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 짐작이 가능한데요. 차수열은 외할아버지 정연남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정연남의 직업은 목회자로 지금 천막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차수열이 정연남을 찾아가 정희신과 외할머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보더니 정연남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임에도 그런 걸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았는데요. 더구나 차수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차수열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참기 힘들 정도로 감정을 헤집어 놓은 것처럼 보였네요. 내 엄마가 아주 어릴 때 집안에 화재가 났었다.
그 일로 정희신의 엄마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정희신과 정연남은 안타깝게도 밖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희신은 엄마를 구하려고 자꾸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고 했네요. 하지만 정연남은 정희신이 위험해질까봐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힘껏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뛰어들어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엄마를 구하려는 정희신까지 붙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더 황당한 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라고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의 아내가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 정희신까지 못 들어가게 잡고 있었다는 말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는 거기에 덧붙인 말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정희신이 그런 무서운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이었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러한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할 때 두려움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 정희신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엄마의 사랑을 선택했던 건데요. 그런 걸 빌미로 정희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래저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황들이 정연남이 차수열에게 해준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데요. 어쨌든 정연남은 정희신이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네요. 엄마를 구하려는 노력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엄마를 구하려는 자신까지 못하게 했으니 어린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텐데요. 재미있는 건 엄마가 떠나고 한동안은 아빠와 살았던 정희신이 주민증이 나오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연남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인데요. 정희신은 그때 다른 걸 보았었죠. 우연히 불이 난 게 아니라 엄마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 정연남이 고의적으로 그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희신은 주민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자 바로 정연남으로부터 탈출을 한 건데요. 이런 성향만 봐도 정희신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죠. 아버지 정연남이 왜 자신의 아내인 정희신의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비밀을 알려면 드라마 1회로 돌아가 봐야 하겠네요. 차수열이 이쪽 수사팀으로 합류하기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수열은 사건의 용의자를 잡게 되면서 그 딸아이가 엄마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던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차수열은 용의자의 딸인 은혜라는 아이를 천막교회를 운영하는 외할아버지 정연남에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도 그러했었죠. 엄마가 잡혀간 후 우연히 찾아온 외할아버지 정연남을 만나 한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은혜라는 아이는 지금까지 드라마 내용상 어떤 스토리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차수열이 은혜라는 아이를 정연남에게 맡겨둔 것과 정희신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하기 위한 것일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동기가 있죠. 정희신이 그런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는 인물이 된 건 남편과의 문제로 그런 사건이 생겼고 그것을 계기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 그 배후에는 우리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아버지 정연남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정연남이 강현중의 아버지 강영호처럼 박민재의 아버지 박원배처럼 정희신을 괴롭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희신의 엄마는 기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렸을 텐데요. 그런 정희신의 엄마가 정연남은 성가시게 느껴졌겠네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신이 정의신을 저지르는 일을 그대로 발설할까 겁이 나서 없애버리기 위해 뭔가를 했던 상황이라면, 그걸 정의신이 보게 되었다면 이런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의신은 제일 처음 그 아버지 정연남을 증오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여서 정의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더구나 주민증이 나오자마자 집을 나오게 됐고 이제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연남은 끊임없이 정의신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결혼한 것도 알게 됐고 누구랑 사는지도 알게 되면서 몰래 그 집 근처에 숨어 정의신을 지켜보았다고 했죠. 그러다 우연히 정의신이 남편을 우물에 빠뜨리던 그날 밤도 몰래 집을 들여다보다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차수열은 벌컥 화를 내면서 정연남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냥 그 일을 덮었냐고요. 그때 정의신을 설득해 자수를 시켰더라면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은 아예 없었을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연남은 자신의 딸 정의신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정연남은 정의신을 설득할 수 없었죠. 이미 성인이 된 정의신이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모든 걸 발설할까봐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의신은 정연남이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연남이 두려웠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그래서 집 떠난 정의신을 찾아냈지만 몰래 숨어서 보기만 한 것이었죠. 결국 23년 전 정의신이 잡혀가고 나서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차수열을 도왔던 것인데요. 정의신이 강연중의 아빠 강영호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강영호가 너무도 심하게 자신 아들 강연중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신은 아이들 손목에 어떤 자국이나 목과 얼굴에 상처만 보고도 아이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짐작이 가능했었죠. 도구를 들고 박민재 아버지 박원배 집을 찾아갔던 것도 같은 이유죠. 정의신은 아버지로부터 괴롭힘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나서서 그것을 되갚아야 한다 생각했네요. 왜냐면 최중호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지만 어떤 기관도 가족의 일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밖에야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23년 전에 우리의 정서로 말이죠. 정의신은 자신이 괴롭힘을 겪어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체 없이 나서서 강연중의 아버지 강영호를 해친 것인데요.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 자신을 이입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강연중은 아버지에게 당한 걸 애완동물을 통해 풀었다고 했죠. 아이들의 분노를 정의신이 그렇게 쌩쌩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똑같이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건을 치를 때 자신이 아버지에게 못한 걸 대신하는 느낌일 수 있는데요. 어린 강연중은 그런 정의신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정의신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었죠. 결국 정의신이 그런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한 건 자신의 아버지 정연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프랑스 원작에서는 정의신 아버지로 나오는 캐릭터가 그때 자신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병에 걸리면 자식을 그렇게 괴롭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죠. 이제와 할 말이 없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에선
정희신의 아버지가 어떤 변명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엔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통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여리고 어린 자식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어른이라는 입장을 이용해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정희신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강현중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드러나면서 차수열은 엄마 정희신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 같네요. 자신의 유전자에 무서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정희신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정희신 입장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괴물로 변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희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후세를 가지기 싫다는 마음에 변화가 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정현은 이미 차수열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인데요. 서아라가 이상한 걸 먹였다고는 하지만 응급조치를 해서 다행히 어떤 지장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정희신도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대장정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 괴물이었던 엄마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삶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차수열의 인식이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될 것 같네요. 어쨌든 정희신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르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면 손주까지 안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며느리 이정현은 시어머니 정희신이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마음이 극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마음 편해지는 결말이길 기대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3화기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